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배는 고픈데 체중계에 올라가도 변화는 없고, 체중이 좀 줄었어도 딱히 어딘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어딘가 바뀌더라도 내가 원했던 부위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 못 가서 다이어트는 포기, 꿈꾸던 몸매는 극소수만 얻게 됩니다.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부위에서 살을 빼지 못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몸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먹었을 때 생기는데, 먹고 난 게 후회는 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전자 탓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중 85%는 알뜰 유전자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에너지를 비축했던 조상들의 오랜 생활 습관이 우리 DNA에도 남아있는 것인데요. 음식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옛날이라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재앙에 가깝습니다. 체지방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두 종류로 나뉩니다. MRI 사진에서 장기 사이로 허옇게 나오는 게 내장지방인데요.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특정 암,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돼 있다고 하죠. 피하지방은 손으로 배를 꼬집듯이 잡을 때 잡히는 바로 그 지방입니다. 내장지방만큼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보기엔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살을 빼기 시작하면 다행히 내장지방부터 빠진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바뀌지 않더라도 덜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살은 하체보다 상체에서 먼저 빠진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상체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지방은 가장 먼저 찌는 곳이 가장 나중에 빠집니다. 체지방이 우리 몸 어디에 얼마만큼 저장되는지는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줄어드는지도요. 문제는 특정 부위의 체지방만 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이 보관하고 있던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그걸 뱃살이나 팔뚝살, 허벅지 같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 뿐이죠. 체지방을 더 많이 보관하던 곳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 빠지는 게 유전자와 관련됐다는 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체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비만이 잘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엉덩이나 허벅지 살이 잘 안 빠지는 것도 유전의 영향입니다. 임신하거나 출산을 할 때 이 부위의 지방이 필요하다는 걸 유전자도 아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과 관련된 수백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지, 탄수화물은 잘 처리하는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얼마나 빠지는지 유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네요. 이런 유전 정보를 활용해 운동 프로그램을 짠다면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유전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약 내 살의 미래를 알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비만 가능성이 높고 다이어트 효능도 낮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아빠가 대머리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한다고 하죠. 비만이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차이가 전부는 아니고 생활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본인에게 엄격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좋지만 단순히 마르기 위한 금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안 좋은 유전 정보를 전해줄지 모르니까요. 미국 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건강한 체지방 범위는 18에서 24%, 여성은 25에서 31%라고 합니다.